자, 바이블 수학 1 등차 수열 개념 설명 시작할게. 자, 먼저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열은 그냥 뭐냐면 수의 나열이에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다룬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면은 이 수열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좀 명칭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내가 어떤 수열 A1, A2 예시니까 숫자로 해봅시다. 자, 2, 4, 6, 8, 10. 자, 이런 수의 나열이 있는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각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가 있죠. 얘네를 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얘는 첫 번째에 있는 항이므로 첫째 항, 얘는 두 번째이므로 두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명칭을 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일반항이란 걸 찾을 수 있는데 수열의 일반항이란 걸 찾을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우리 수열의 최종 목표야. 즉 일반항이 뭐냐? 수열은 일반항 찾기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뭐냐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즉 예시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일 때가 2, 두 번째일 때가 4, 세 번째일 때가 6이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에 곱하기 2한 것은 항이 되고요. 두 번째에 곱하기 2한 것도 4가 되니까 n번째에 2를 곱한 2n이 일반항이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일반항은 2n이다. 그리고 또한 수열은 보통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느냐? a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무슨 소리냐? an은 어떤 수열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다. 그걸 지칭하는 거고요. 즉 그럼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수는 a2라고, 다섯 번째는 a5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수열들 중에도 되게 수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우리는 첫 번째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야. 등차 수열. 자, 제목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등차 수열은 뭐냐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도 되고요. 혹은 이름 그대로 한자를 해석하면 같을 등의 차이예요. 자, 무슨 소리냐? 차이가 같다는 거지. 어떻게 차이가 같아? 이웃한 항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또한 이러한 정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까지 얻을 수 있냐면, 즉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한 등차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한 항의 차이가 같아야 되므로 내가 이웃한 항을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로 보면은 차이니까 빼기예요. 즉 얘를 차이가 일정해야 되니까 어떤 상수 d를 쓰는 거야. 언제? n은 자연수일 때. 1, 2, 3.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라는 수열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언제나 d이면 이 a라는 수열은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요런 정의를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이 단원에서 다루진 않을 거야. 자, 이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둔다. 즉 어디에 초점을 둔다? 일반 항에 초점을 둔 정의로 얘기를 나눌 거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뭐냐?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한대. 그러니까 첫째 항을 내가 A1이라고 하면 둘째 항 A2는 A1에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한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3는 그 전 항에서 또 똑같은 수를 더한 것이므로 A2는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는 AN번째, 즉 일반 항을 찾을 수 있는데, 자, A2는 A1 플러스 D이고 A3는 A1 플러스 2D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A에는 A1 플러스 N-1 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A에는 A1 플러스 N-1 D다. 즉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이 중요한 놈을 가지고 어떤 식의 해석을 종종 하느냐, 즉 등차 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접근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접근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항을 A1과 D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항이더라도 다 변수, 아니죠, 미지수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연립방정식을 한 번만 쓰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플러스 개념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 AN을 A1 플러스 전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엄연히 M, N 플러스 M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로 표현할까? 알파 N 플러스 베타라는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N에 관한 1차식 수열을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N에 관한, 어떻게 보면 N에 관한 1차 함수지, 1차 함수를 본다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즉 등차 수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몇 차 함수로 볼 수 있다? N에 관한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 즉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등차 수열이 뭔지, 일반항이 뭔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따졌으니까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은 성질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등차 중항은 뭐냐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세 수 A, B, C가 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즉 조건이 뭐냐면 나는 이미 이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B는 좀 많이 쓰는 표현으로 2 곱하기 B는 A 플러스 C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증명해 볼게. 이거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 자,
등차 수열이니까 A를 첫째 항으로 보고 B를 두 번째 항으로 본다면 너는 A 플러스 D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C도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간에 있는 놈을 2배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놈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중간에 있는 놈은 양 사이드에 있는 놈의 합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고 얘를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왜? 숫자가 3개만 되면 세수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이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수열이 A1, A2, A3, AN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임의의 항 AK를 잡았다고 치면 얘의 2배는 누구랑 똑같냐면 이웃한 두 항의 합과 똑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세수를 요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AK-2 플러스 AK 플러스 2랑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중요한 건 이웃한 항의 합이 아니라 너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놈들의 합이 중항의 성질을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를 일반화시켜보면 K로부터 M만큼 떨어진 거랑 K로부터 M만큼 떨어진 거를 더하면 너와 너의 중간에 있는 놈의 2배가 된다. 이게 등차 중항을 일반화한, 그러니까 확장한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됐죠? 이게 등차 중항이다. 자, 보너스로 우리는 조화수열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을 배우면 자, 조화수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조화수열은 간단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자, A1, A2 이런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 검은색 이 AN은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즉 자기 자신 말고 자기 자신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조화 수열이다. 따라서 조화 수열은 어떤 일반항을 가질 수 있느냐? 조화 수열의 일반항의 역수는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이니까 역수는.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이놈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굳이 일반적으로 막 계산해서 역수를 취해서 표현하진 않고요. 딱 요렇게만 표현합니다. 됐지? 당연히 조화수열은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으므로 등차 수열의 성질인 등차 중항의 성질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조화 중항이라고 부르고요. 조화 중항은 뭐 간단한 내용이야. A, B, C가 이 세 수가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면 우리는 역수를 취함으로써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임을 파악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이므로 등차 중항을 써서 중간의 2배는 사이드의 합이다. 즉 얘는 통분이 되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B분의 1은 2AC의 A 플러스 C니까 진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는 즉 이 조화수열의 중간항은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화 중항을 이룰 수 있다. 됐죠? 다 등차 수열의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조화 수열을 다룬다는 건 그냥 등차 수열의 역수를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등차 수열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한다. 요게 스타트다. 됐죠?